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누군가 한 명이 포문을 열면 따라서 지금 막 난리가 납니다. 지원 사격이. 저는 이게 좀 당이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은 누구 한 명이 말하면 이걸로 끝나버린다. 근데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울 땐 다 뒷걸음질 칩니다. 왜 이때까지 보수정당은 청년들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청년들 왜 우리 지지 안 해? 이런 소리만 했지 청년들을 정작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계속 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질 것이다. 국민들 중에서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무너지고 있구나.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관세 협상했다고 막 잘했다고 막 환성 올리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아니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 서면 합의를 봐야지 말로 아무리 해야 뭘.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아니 아직도 이게 지금 끝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뭐 25%냐 15%냐 계속 트럼프한테 휘둘리고. 저는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날 방금 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팩트시트에 대해서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처음으로 혼자 나가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팩트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때도 제가 팩트시트를 조목조목 한 10분 이상에 걸쳐서 분석을 해서 이제 비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한 명이 했을 때 같이 몰아쳐줘야 해야지. 그래야 바람이 일어나는 게. 그렇죠. 몰아쳐줘야 되는데 저 한 명에서 끝나버리니 지금 사실은 이게 몇 달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때까지 몰아쳤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인식에서 야, 이게 팩트시트가 아니라 팩트시트로는 확인이 안 되는구나. 이거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이 내용에 진짜로 함정이 많구나 하는 걸 국민들께서 아셨을 텐데 이게 제 혼자만의 계속 발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누군가 한 명이 포문을 열면 따라서 지금 막 난리가 납니다. 지원 사격이. 그럼 직사포뿐만이 아니라 곡사포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원이 다 일어나는데 국민의힘은 누구 한 명이 말하면 이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 이게 솔직히. 그러면 이게 뭔가면 국회의원들이랑 정치인들이 같이 공부하고 그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면 누가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이런 허점이 있다 그러면 다 같이 공부하고 아 그래 그러면 역할 분담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에 와서 트럼프가 다시 25% 올려고 하니까 그럼 팩트시트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 이제야 다시 뒤돌아보니까 늦었지. 그러니까 이 팩트시트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야, 핵잠수함을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다 위축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방 맞았다. 근데 제가 그것도 바로 다음 날 또 핵잠수함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고 누가 하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여기서 배를 제조하는데 이게 한참이나 더 걸려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폐허거든요, 거의. 이 필라에는 인프라도 없어요. 핵잠수함 만들어. 그리고 그게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별도의 미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조선소 자체도.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더니 그때 저 혼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야, 대한민국에 드디어 핵잠수함이 생긴다는데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근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 나서 아무도 지원 사격을 하지 않는데 결국엔 이것도 제 말대로 되었다. 이게 약 1, 2주 지나고 나서 제가 말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보면은 야,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지금 범죄의 인질로 잡혀 있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캄보디아의 대한민국 국민의 대상으로 한 지금 범죄에 대해서 제가 9월 달에 최초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우리가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을
다 구해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당에서 멈칫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유튜브에서 또 이야기하겠는데 일단 당이 정립돼서 정례대오로서 이게 정책적으로 딱 이거 짚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저는 이게 좀 당이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서 다 다룰 수도 없거니와 다 다루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공개회의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최고위원들이 다 이슈를 만드냐. 너무나 많다. 얘네들이 사건으로 사건을 덮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각자 위원회마다 담당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 군인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죽어나간 경우들도 지금 군인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럼 군인 사망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방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서 이거 지금 GOP도 찾아가 보고 GP도 찾아가 보고 또 군인이 사망한 지금 군부대도 찾아가서 이게 왜 지금 사망 사건에 이르렀는지 국민들께 의혹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 여당이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한 건이라도 발생했다. 이거 민주당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불법 무기들이 발견된 것도 이재명 정권 이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연습용 수류탄뿐만이 아니라 실수류탄도 발견된 적이 있고 아하. 다이너마이트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최고위에서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학교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수류탄 같은 경우에 연습용 수류탄이. 학교에서 왜 발견됩니까? 도대체 수류탄이.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로 이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달라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로 끝나버리더라 항상. 그래서 지금 이게 국회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에서 이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가야지 민주당이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붕괴가 될 것인데 누군가 한 명이 이걸 공격해도 나는 몰라라 하고 뒤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 범 여건으로 하면 180석인데 180의석과 지금 최고위원 몇 명이 싸우는 꼴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바로 잡아나가야 될 저는 주요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부터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계속 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질 것이다. 정말 어쩌다가 민주당이 실책을 거듭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간혹 이기는 선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당이 자력으로 이기는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도 이 언론을 이제 대상해 보면 보통 언론은 아침 라디오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출근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출근하면서 라디오에 나오는 걸 듣고 9시에 가서 써서 데스크에 이제 내거든요. 그런데 항상 언론사들에서 이제 그 일정한 불만이 뭔가면 그래도 여당, 야당 두 당의 국회의원들이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잘 응하지 않는데 다 저 지방에 내려가 있으니까 특히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서울과 수도권 기반이니까 여기서는 라디오 방송에 많이 나오고 우리는 적게 나가고 하니까 일단 이 스피커에서부터 밀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갑자기 국회의원님들 출연이 많아집니다. 이때 패널들 강제로 빼내요. 제가 실제로 여기 개엄 이전까지만 해도 보수 패널 중에서 한 대여섯 번째로 많이 출연을 했을 텐데 제가 한 달에 한 110번, 120번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갑자기 방송이 싹 빠집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때서야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울 땐 다 뒷걸음질 칩니다. 내가 나가서 괜히 방송 나가서 말 실수해봐야 욕만 먹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지 않아도 내가 지역 탄탄한 지역이니 여기에서 주민들 관리나 잘하면 내가 재선 3선 뭐 무리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 당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시 상황에선 한 걸음 후퇴해 있고 그나마 지금 우파의 패널들이 나간다라고 해도 이 우파 패널들조차도 편향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통위 같은 기준에서 이런 정치대당 같은 경우에 여야 균형을 맞추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야 균형 맞추라고 돼 있으니 형식상 여야 균형 맞춰 놓는 겁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대변인이 나오고
민주당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파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전전 국민의힘 의원.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금 현재의 방향성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패널로 쫙 앉혀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 야, 좌우가 나왔는데 우측 패널들조차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구나. 아, 그렇지. 이거 지금 여론조사는 선전선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균형이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든 패널이 나가서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인데 이 주장 자체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좌측 끝단에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패널들을 불러놓고 여기에 지금 우리 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당을 비판하는 견지를 가지고 있는 패널들을 불러놓고 방송을 하니 이게 어떻게 우리 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로도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이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동시간대 동일 같은 날에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어떤 거는 우리 당 지지율이 22%, 어떤 데는 42%, 어떤 데는 37%. 여론조사 기간 한 15군데가 막 돌리면 우리 당이 어떻게 한날 한시에 돌렸는데 지지율이 20%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이상하죠. 네. 자,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야,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았어를 보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갤럽 믿으세요? 리얼미터 믿으세요? 조원 CNI 믿으세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는 뭐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지셔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그 다음 전략이 짜여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의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은 특정 여론조사를 보면서 야, 국민의힘 22%뿐이 안 돼. 니네 지도부 바뀌고 계속 20% 박스권에 2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니네들 이런데도 외연 확장 안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논리 모순이에요. 진짜로 20% 초반대라고 믿었다면요. 이때까지 모든 선거들의 평균값을 낼 때 보수를 무조건 우리 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우리 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일 선거하면 우리 당을 찍는 비율이 32%로 분석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지율 우리 당 32%였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상. 자, 그러면 22%라고 하면 우리 당을 확고히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32%에도 도달을 못한 것인데 그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연 확장을 주장하면 안 되죠. 보수층 결집을 주장해야 맞죠. 32%도 도달 못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 지지율을 22%라고 주장하면서 외연 확장을 주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당 제일 높게 나오는 거 막 41, 2%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ARS 방식의 여론조사들의 평균값을 내보니 30% 중반대에서 30% 후반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지층의 결집 32%를 상회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김민수는 그럼 이 포지셔닝이 지금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30% 후반에서 40%까지 올라왔구나.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외연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수층 결집을 마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32% 넘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좌클릭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좌클릭을 하는 것은 포지션의 변경이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외연 확장의 방법도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량의 정치, 질량을 크게 하는 정치, 주변을 끌려 들어오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 싸움, 아젠다 싸움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지난주에 한동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 정책 싸움을 아젠다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게 시작될 겁니다. 네,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뭐 전략이 노출된 순간 전략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당 장동혁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공표하신 선상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경제 분야라든지 그리고 청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동에 관한 부분 정도에서도 우리들이 적극적인 정책을 낼 것이다. 왜 이때까지 보수 정당은 청년들을 안아준 적이 없고 청년들 왜 우리 지지 안 해? 이런 소리만 했지 청년들을 정작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엄청나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도 정작 지지하는 청년들 손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것이 그냥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청년이 정치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올라설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이에요. 청년들의 의견이 빠진 정책은 진짜 정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데 미래 세대의 의견을 빼놓고 어떻게 이 정책이 진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지금 청년들을 정치의 주체로 끌어올리겠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담아대는 방향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동은 마치 민주당의 전유물 같았거든요. 자, 근데 민주당이 정말로 전유물처럼 해왔던 노동으로 사실은 반시장 악법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4차 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노동의 이 구조는 엄청나게 변화가 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노동의 먼 걸음치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어줄 것이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우리들은 새로운 방향, 민주당과 다른 보수의 가치를 중심에 둔 노동 정책이나 노동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를 대비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들은 대안 정책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무너지고 있구나, 법치가 무너지고 있구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때 이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멤버십 전용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멤버십에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이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화면 아래에 가입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편하신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